직그녀의 세상 모든 집 이야기. 한 유명 소설 작가는 호캉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을 몽땅 흡수한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다. 집은 의무의 공간이다. 언제나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같은 즉각 처리 가능한 일도 있고 큰맘 먹고 언젠가 해치워야 할 해묵은 숙제들도 있다. 안녕하세요, 직그녀입니다. 여름 휴가는 잘 보내셨나요? 요즘 같은 코시국에 저같이 호캉스 가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한국 최초의 5성급 호텔인 서울 신라 호텔입니다. 참고로 광고 아니고 여름 휴가로 다녀왔습니다. 영상 끝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이동한 곳, 바로 서울 신라 호텔. 난 뚜벅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호텔 정문까지 가기에는 높은 경사와 먼 거리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한데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영빈관이 보인다. 일단 지나쳤다. 영빈관을 지나 도착한 호텔 정문. 그곳엔 도어맨과 벨보이 분들이 대기 있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다. 회전문 옆을 보니 별 5개가 보인다. 신라 호텔은 한국의 첫 5성급 호텔 제1호로 1979년 개관 이후 88 올림픽 때 각국의 정상들이 머물고 IOC 총회가 열리고 피파 공식 VIP 호텔 및 에이펙 정상회담 장소이자 제1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장소였다고 한다. 호기심 많은 난 출입문마다 보이는 호텔 등급을 표시하는 별,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봤다. 호텔 출입구를 보면 그 호텔의 등급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등급은 그 나라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가 등급을 부여한다는데 과거에는 무궁화로 표기했었고 지금은 다른 나라들처럼 별로 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별 등급제는 여행자의 필요를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의미한다. 신라 호텔과 같은 5스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족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고 한다. 컨벤션 센터, 피트니스 클럽, 최소 3개 이상의 식당, 24시간 프론트 데스크와 룸서비스, 비즈니스 라운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5스타 호텔이 많은데 그만큼 경쟁력과 위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보여졌다. 너무 덥다. 호텔 로비로 도망가야겠다. 호텔 로비로 들어가면 천정에 보이는 오너먼트 인스톨레이션이 보인다. 설치미술가 박성기 작가님의 조합체 130121이라는 작품인데 빛의 흐름과 은하수를 연상시켜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매료된다. 아크릴 비즈와 다양한 재료를 투명한 줄로 매달아 놓은 작품으로 크리스마스와 같은 시즌에는 분위기를 맞게 변화를 준다는데 그때 한 번 더 가봐야겠다. 한국 전통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와 막세문이라고 한다. 로비 양끝 벽면에 보이는 둥근 형태의 장식물은 새겨놓은 걸 보니 한국의 대표 5성급 호텔답다. 이제 룸키를 받고 방으로 이동해야겠다. 역시 반값한다. 신라 호텔의 객실 종류는 스탠다드,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3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난 16층에 위치한 스탠다드 디럭스 영빈관 뷰 객실에 머물렀는데 스마트 TV가 다음으로 날 반겼다. 창밖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영빈관이라고 한다. 1967년에 준공된 영빈관은 정부의 국가적인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1973년에 삼성그룹이 인수 후 서울 신라 호텔의 오픈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어 한국 고유의 전통미,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경 속의 웨딩, 기업 연회, 가족 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한다. 나도 언젠간 영빈관에서 뭐든 해보고 싶다. 말을 많이 해서 배고프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룸서비스로 식사 먼저 해야겠다. 혹시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라는 말과 외식 문화의 탄생 배경 아는 사람은 설명 전에 댓글로 자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영상은 댓글 수가 적다. 아직 허접한 채널인가 보다. 호텔 식당은 조선호텔이 1924년 팜코트라는 한국 최초의 양식당을 오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해외의 음식은 오직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엔 자신의 나라 가정식만 접했다면
호텔이 생기면서부터 다양한 소비 문화가 들어오고 외국인 방문자들을 위해 각 나라별 식사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호텔 식사에서부터 비롯된 말이 바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이다. 누군가와 식사할 때 결정장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는 말이 있다. 중식 먹을래? 아니면 일식? 양식? 그새 식사가 끝났다. 네, 그 식사 끝나가지고 네.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려고. 고객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네. 직접 방문해서 저희가 식기를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도 끝났겠다. 잠시 쉬어가야겠다. 저녁이다. 씻을 때가 온 것 같다. 객실 내 곳곳에 비치된 어메니티인 미니바와 욕실 용품 중 그중 눈에 띄었던 것은 리모컨이다. 어메니티는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호텔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품의 비품을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호텔 내 편의 시설 및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고 한다. 직접 제품을 만드는 활동 범위 및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욕실 용품은 어메니티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한다. 한정판 어메니티부터 대중적이면서 고급스러운 코스메틱 브랜드까지 호텔을 떠나 갖고 싶어지는 것들을 주로 비치한다. 신라 호텔 욕실 용품은 영국 왕실의 브랜드인 몰튼 브라운이다. 호텔을 떠나 갖고 싶어지는 어메니티. 그래서 나도 냉큼 어메니티 하면 체크아웃 할 때 일회용품을 챙기면서 설마 이런 것도 누가 훔쳐가겠어? 하면서 황당한 도난품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봤더니 일회용이 아닌 수건, 옷걸이, 목욕 가운을 정말 많이 훔쳐간다고 한다. 모 호텔에서는 객실 내 비치된 거울, 전구, 리모컨도 훔쳐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로 일회용 어메니티가 환경 보존을 위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용량을 둬야 할 텐데 호텔 업계에선 도난이나 위생 문제로 고민이 클 듯하다. 한참 떠든 것 같은데 잠시 쉬어야겠다. 작가들 중에는 일상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호텔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미국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늘 싸구려 모텔을 빌려서 거기 침대에 앉아 글을 쓴다고 하는데 나도 따라서 이번 영상 작업을 호텔 책상에서 해봤다. 역시나 쉬러 가서 제대로 못 쉬는 나다. 오늘도 열심히 작업하고 쉬었으니 이만 자러 가야겠다. 피곤하다.